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행복해지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면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잘 실천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감사를 진짜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 감사의 힘을 진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그 감사의 경험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100가지나 하루에 감사한 걸 쓸 수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게 긍정적이셨나요? 원래 그렇게 감사를 잘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불만이 익숙했던 너무나 평범한 여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것을 쓰게 됐느냐? 네, 저도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실 제가 2010년에 감사나눔 신문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입사를 하면 저희는 신입사원들에게 감사 노트 한 권을 나눠줘요. 그리고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을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고는 좋은 거다.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사 노트를 쓰려고 했더니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왜 잘 써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실은 2010년부터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일기장을 보시면 왜 감사를 쓰기 어려웠는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 일기장의 한 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7월 6일의 일기입니다. 이런저런 잡일로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불러대는 누구 때문에 내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다. 오후 5시 30분이 돼서 누가 왔고 그때까지 나는 아무런 약속을 잡지 못했다. 이튿날입니다. 일이 많았다. 행사 준비로 이일저일 계속해서 시키는 누구 때문에 짜증났다. 그래도 어쩔 도리 없이 일하다가 점심 먹고 수다 떨다 들어와서 다시 일했다. 제가 썼던 일기장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다시 읽어도 짜증과 불평, 불만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제 회사 생활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자로 입사를 하고 나면 저는 남들처럼 노트북 들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멋지게 글을 쓰는 여기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막내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님들의 책상도 닦아드려야 됐고요. 손님들이 오시면 커피도 타가야 됐습니다. 복사와 팩스는 기본이었고요. 심심할 때마다 은행도 가야 되고 우체국도 가야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다 해야 되지? 왜 이런 잡일을 다 나에게 시키는 거지? 불평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요. 특히 저에게 자주 심부름을 시키던 상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어떤 심부름이든 기쁘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분의 심부름이 굉장히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이 저를 부를 때마다 왜요? 저 지금 바쁜데요? 라는 말투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상사와의 사이는 좋지 않았고 하는 일도 점점 재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6시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시계를 보던 여직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만약에 불평, 불만을 써봐라 했다면 저는 5가지가 넘는 불평 일기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5가지도 감사 일기를 쓰지 못했고 그렇게 빈칸으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제 회사 생활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바꾸게 된 한마디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강의를 오셨습니다. 저희 사장님과 친분이 있다는 당시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던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을 어떻게 어렵게 초청해서 저희 회사에서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남웅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사는 쥐어 짜는 거다. 네,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감사는 쥐어 짜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찾아 써서 감사가 체질화가 되면 네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마구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내 삶도 바뀔 수 있을까? 100감사만 쓰면?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100감사를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는요, 신데렐라의 마법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유리구두 하나에 뭔가 회사가 좋은 직업, 높은 연봉을 받는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또 좋은 차를 끌게 되는 그러한 마법 같은 건 말이죠. 그래서 저는 100감사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100가지 감사를 썼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5개부터, 그리고 어제보다 하나씩 더 늘려가 보자 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100개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적어도 습관이 되려면 100일은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100일을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0감사를 쓴 지 한 달 뒤, 저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신데렐라의 마법과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여전히 저는 집도 없었고 여전히 통장 잔고는 가난했고요. 차도 없었고 그렇다고 회사 일을 옮겨서 대기업에 다니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봉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멋진 왕자님 같은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살이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감사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일삼던 그 시절에 100감사를 만났을 무렵에는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이상이 더 나가는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감사를 열심히 쓰면 살도 빠지고 늘씬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100감사를 쓴 지 한 달 뒤인 12월 1일 제 일기장 한 켠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오늘도 눈 붙일 곳이 있어서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나에게 친구가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나에게 글 쓸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며 춤출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백감사를 한 달 정도 쓰느라고 제가 그동안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무엇이 감사하냐?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서울에도 따뜻한 물에 나오지 않아서 찬물을 데워서 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추운 겨울날 바깥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고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제 자신을 보니까 그전까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초라한 사람에 불과했던 제가 가진 게 굉장히 많고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에 이런 말이 같이 쓰였습니다. 오늘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드디어 제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고 일기장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바로 표정입니다. 제가 감사 나눔을 하고 백감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 예뻐진 것 같다.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예뻐졌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옛날 사진을 들춰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 사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10년 처음에 입사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저는 물론 이때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요. 그리고 날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날씬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보다 더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리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웃는 날보다는 찡그리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제가 아까 일기장에서도 보셨듯이 회사 생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겪다 보니까 그 많은 스트레스들을 폭식과 과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한 지 1년 만에 제가 살이 10kg 이상이 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이 빨간 옷을 입고 입는 이 사진이 바로 제가 가장 뚱뚱했을 시절의 사진인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날씬했을 때보다 조금 웃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라, 볼이 터져라.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때부터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날씬해져야지 하는 걱정과 스트레스 대신에 지금 이대로 나는 내가 먹을 것을 잘 먹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몸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웃음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감사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폭식과 과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예전처럼 다시 날씬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생겼다는 거죠.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네, 바로 미소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다 이렇게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제가 웃는 얼굴을 갖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조상들의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인상이 달라지면서 가장 제가 크게 경험하게 된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들이 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주 불여 관상이요. 관상 불여 심상이라. 무슨 뜻이냐? 사주 좋은 사람은 관상 좋은 사람만 못하고 관상 좋은 사람은 심상 좋은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여학생들이 가장 부모님께 바라는 대학 입학 선물,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쌍꺼풀 수술, 일명 쌍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성형 천국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성형하러 여행을 온다고 성형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형하면 사람의 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운명도 달라질까요? 네. 일부 관상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형수술을 해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가진 외모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성형수술을 한다 한들 인생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형수술 하나로 정말 마음 가운데 자신감을 얻게 됐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성형학자, 이 관상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엄청난 성형수술 비용을 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가득 차니 미소가 넘치고, 얼굴에 미소가 넘치니 얼굴형이 달라지고, 얼굴형이 달라지니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오늘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 얼굴을 바꾸고 내 팔자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네, 유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